자, 264쪽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는 물리 부분인데 네. 좀 쉬운데요. 쉬운 건데, 자, 에너지가 맨 처음에 나오네. 에너지의 뜻은 알고 있니?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 엔진이다 그러면 자동차 엔진에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가 생기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 음식을 먹어서 몸속에 에너지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일을 하면 또 에너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 네. 그럼 얘가 에너지가 생겨. 무슨 에너지 생길까? 포텐셜 에너지. 그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고등학교 때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 그리고 어떤 뭐 공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공을 밀어서 일을 했어. 그럼 얘가 굴러가겠지. 그럼 에너지가 생기죠.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렇지. 굴러가니까 운동 에너지.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하고 일은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도 똑같이 쓰거든. 에너지 단위가 뭐지? 뉴턴은 힘 단위고 힘. 힘의 단위가 힘, 뭐 10뉴턴 줬다 힘의 단위고, 에너지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했지, 그치? 과학자 이름. 일의 단위도 줄. 그래서 에너지하고 일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둘의 단위는 다 줄. 그래서 책에 이제 뭐 에너지의 종류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단한 거야. 운동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은 에너지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야. 그래서 기준면보다 물체가 높이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생기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그치. 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두 개 더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그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건데, 요거 두 개를 포함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열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죠. 근데 열이 있으면 뭐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지.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뭐 원자나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열 에너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화학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는 그러니까 화학 원소들이 결합하고 있을 때 화학 에너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화석연료가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거지. 얘네들이 화석연료들이 탄소, 수소 이런 원소들이 결합하고 있거든.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 영양소들 있죠. 뭐 포도당 같은 거. 포도당은 뭐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하고 있죠. 이 영양소들도 화학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게 화학 에너지고, 전기 에너지 말 그대로 전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핵 에너지, 핵 융합. 그러니까 어떤 원자의 핵을 융합시키거나 또는 그 원자 핵을 분열시킬 때 에너지가 발생하거든. 그게 핵 에너지.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라늄이라는 원소의 핵을 분열을 시키죠.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핵 에너지. 또는 분열 말고 융합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너네가 배웠던 태양 같은 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있죠.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헬륨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핵융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파동 에너지는 파동이 뭐야? 이게 진동하는 거지. 그래서 뭐 진동하는 뭐 파도나 그다음에 선생님 지금 목소리 내는 소리도 파동이거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빛 에너지 뭐 당연한 거고. 형광등 같은 빛 에너지. 자, 그런데 요 에너지들은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배우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예요? 힘의 발생 전과 후에 그러니까 힘이 같다. 힘? 에너지가 같다. 에너지가 같다, 그지?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말 그대로 뭐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양은 보존이 된다. 그치? 같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해. 너무 쉬워가지고 여기 예를 하나 보자. 중학생도 알 수 있는 거죠. 상식적이라서. 뭐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 화면은 어떻게 돼? 전기 꽂아주면 빛이 나오죠? 네. 스피커. 스피커는 전기 꽂아주면 소리가 나오지? 진동. 여기서 말하는 진동, 뭐 핸드폰 진동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 핸드폰 배터리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 진동은 드르르 움직이지.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배터리는 약간 보자.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자. 네. 배터리는 충전할 때하고 배터리를 사용할 때가 에너지가 전환이 거꾸로인데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러면 전기 꽂아야지. 그럼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 배터리 안에 화학물질 들어있는 거 아니? 뭐 리튬 전지 이런 거 들어갔지? 들어갔나? 그러니까 화학 원소들이 들어있어요. 그 화학 원소에서 전기를 저장하거든. 그러면 전기를 꽂아주면 배터리 안에 화학 원소들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배터리를 이제 사용할 때, 화학 에너지. 그렇지. 배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다시 뭘로 바뀌어? 전기로. 그렇지, 전기로 바뀌죠. 충전하고 사용할 때 거꾸로다. 전기밥솥은 전기 꽂아주면은 열이 나오죠. 그래서 쌀을 익게 만드는 거고. 세탁기하고 선풍기는 전기 꽂아주면은 돌아가지. 돌아가니 움직이니까 운동이 나지. 전등은 전기 꽂아주면 빛이 나오고. 텔레비전은 전기 꽂아주면 화면에서 빛도 나오고 스피커에서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에너지는 전체적인 양은 보존되는데 에너지가 한 가지 형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에너지 전환 법칙은 얘기했고 에너지 효율이라고 있어요. 효율이 뭐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는지 그 효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네 이거 말할 동안 자동차도 어때? 자동차도 그 연료의 효율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놨죠.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이 좋은 거야? 5등급이 좋은 거야? 1등급이 좋은. 1등급이 좋은 거지? 이번 1등급 나왔어? 저 과학이랑 수학 3 떴어요. 그래? 수업은 또 왜? 수학 원래 좀 많이 낮았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그래? 과학도 기말때 조금만 더 해가지고 네. 1로 더 하면 1등급 나와요. 지금 2에서 3 위에야?
따라요. 네. 전에 선생님 학원에 다녔던 애들 친구들 중에 1등 나온 애 있나? 유준원. 아, 준은 1등 나왔다? 나왔어? 자, 봅시다. 그래서 자동차 뭐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1등급 자동차라 그러면 뭐야?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거지. 근데 자동차의 목적이 뭐지? 더 많이 움직이는 게 목적이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느냐. 공식부터 얘기하면은 공급한 에너지 중에 어떤 기계나 장치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 실제 목적대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그러니까 공급한 게 100이야. 근데 그 기계의 목적대로 유용하게 사용한 게 70이야. 그럼 100분의 70이니까 에너지 효율이 0.7이 나오죠. 그래서 1이 최고값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0.7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에너지 효율을 퍼센트로 구하려면 100분율이죠.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00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까? 자동차가 있어요. 뭐 자동차 뭐 요즘 전기 자동차도 있는데 그 휘발유 쓰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자동차에 연료가 들어가요. 휘발유가 들어가죠. 그 연료는 화석 연료니까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연료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고 하자. 그럼 연료를 이제 자동차에서 태워갖고 쓰면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 이 연료가 타다 보면은 열 에너지도 발생하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이트 발전기 돌려서 빛도 내야 되잖아. 뭐 빛 에너지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계들이나 뭐 자동차가 움직이다 보면 뭐 소리 에너지도 나올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치? 근데 100줄의 에너지 중에 자동차를 굴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줄의 에너지가 쓰이고 나머지 이런 기타 요소들로 50줄이 쓰였대. 그럼 자동차의 목적은 뭐다? 움직이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공급한 에너지 중에 이 자동차의 목적대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는 5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이것도 뭐 쉽지 뭐.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가 100 중에 자동차 움직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한 게 50.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 그래서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50%. 근데 실제 자동차가 이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아요. 엄청 낮은데 그냥 예를 하나 든 거고. 이런 것들은 자동차의 목적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빼고. 자, 이런 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고. 에너지 효율하고 조금 비슷한 식이 오른쪽에 이제 열기관에 나오는데, 열기관은 말 그대로 뭐야? 열을 공급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기관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열기관들이 있지만 자동차 엔진도 열기관이고, 저기 뭐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증기기관차 알아? 그 영화 보면은 그 기관차
그 조종실 엔진실에서 막 석탄 때려놓고 막 태우잖아, 그치? 그 석탄 때려놓고 막 태우면은 거기서 열 발생하죠. 그 열을 가지고 기차 바퀴를 어떻게 돌리는 일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런 게 뭐 대표적인 열기관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거는 2학년 때 물리에서도 또 자세히 나와요. 물리 중학교 때 한번 봤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나니 혹시? 네. 그래. 열혈 100%도 따라. 100% 만들 수가 없죠. 네. 절대 안 된다. 100%를 만든다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돌려서 순환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걸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든다고 하면은 뭐 인류의 완전 혁명이지. 자, 봅시다. 열기관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장치, 기관을 얘기하는데 이 그림 자주 출제가 돼요. 고열원이라고 있어. 고열원이니까 열이 높은. 그치. 열이 많은 곳.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열기관이 있대요. 그럼 열기관에서 어떻게 하니? 이 열이 많은 곳에서 열을 공급받지. 네. 그래서 이 열기관에서 뭐해?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공급받은 만큼 전부 다 100% 일을 하면 좋겠지만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100% 일할 수 있는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열을 공급했으면 그 에너지하고 일은 바뀔 수 있으니까 100% 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중간에 빠져나가는 열. 그치. 빠져나가는 열이 있죠. 저열원. 그러니까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이런 거 기억나? 너네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이렇게 접촉시켜 놓으면 열은 어떻게 이동해? 고온에서 저온.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열은 이동하는 성질이 있죠. 네. 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 평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려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려는 어떤 방향성이 있거든. 그러면 열을 공급했어? 그럼 열기관이 돌아가면서 일을 해? 하지만 열이 공기나 옆에 열기관 옆에 차가운 쪽으로 열이 어떻게 돼? 이동해요. 빠져나가는 게 이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분명히 조금이라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급한 열을 전부 다 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때 이 열기관에 공급한 열을 우리가 Q1이라고 하자. 공급한 열. 근데 저열원으로 빠져나간 열이 있어요. 요거를 Q2라고 그러자. 요거는 방출된 열. 그리고 이 열기관의 합리를 W라고 하자. 자, 그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에너지율하고 뭐 같은 거지. 에너지를 공급한 것 중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그치? 열 효율은 보통 E라는 문자로 표시를 해줘요. 그럼 공급한 열 중에 실제로 E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열 효율이 되죠.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 곱하기 100을 안 했을 때는 이 열 효율의 최대값이 1이 나오는 거고,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하면은 열 효율이 최대값이 100이 나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근데 이 식을 약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공급한 열분에 일한다라는 거는 공급한 거에서 빠져나간 거 뺀 만큼이 일하겠지. 공급한 열에서 빠져나간 거 뺀 만큼. 그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뭐 이해를 했겠지만. 자, 공급한 게 100이래요.
근데 2를 70회 때 얼마 빠져나갔니? 30. 30이 빠져나가죠.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이게 뭐야? 방출열이죠. 그러면 일을 했다라는 거는 공급한 거에서 빠져나간 거 뺄 만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네. 그 여기서 Q1하고 Q1이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열 효율 구하는 식 공급한 열분의 한 일 또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주어진 힌트에 따라서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 그럼 이 값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니? 공급한 게 100이죠? 그 중에 실제로 사용한 일이 70이니까 열 효율은 0.7이 되죠. 퍼센트를 내면 곱하기 100하니까 70% 되는 거고. 밑에 걸로 해도 똑같죠? 1 빼기 공급한 게 얼마? 100 중에 빠져나간 게 얼마? 30 하면 이것도 0.7이 나오죠. 어차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열기관의 열효율 구하는 식이다. 자, 그래서 밑에 자동차는 뭐 아까처럼 했던 건데 그건 잠깐 볼까? 자동차에 연료가 공급됐어요. 100이. 그럼 자동차의 목적은 움직이는 거죠. 운동에 19가 쓰였대. 100% 중에 19%가 자동차 움직이는 데 쓰였대. 근데 난방등에 의한 열 손실로 5%,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로 뭐 76이 빠져나갔대. 그러면 공급한 게 100 중에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한 게 19지? 운동할 때. 그러면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19%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들의 에너지 효율들을 다 계산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부터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치? 기준을 정해서. 그런 거고요. 뭐 내용은 쉬워요. 문제를 약간 꼬아놓으면 또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뭐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스피커는 그 원리가 스피커 안에 뭐가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스피커의 진동판이 진동을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공기를 진동시키니까 공기가 진동해서 전달되는 게 소리가 전달되는 거잖아. 맞니? 그렇죠. 소리가 파동이거든? 그럼 선생님 지금 소리 내면은 선생님 입 앞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하죠. 그럼 그 진동이 또 뒤에 있는 공기를 또 때리니까 뒤에 있는 공기가 또 진동하고 이렇게 진동이 전달되거든.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스피커는 전기를 꽂아주면 진동판이 움직이죠. 그 진동판이 움직이는 원리도 이제 물리에서 나와요. 뭐 전자기도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그러면 진동판이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공기가 진동해서 가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소리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다 생략했을 때는 그냥 전기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뭘로 바뀌는 거야?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사이 과정까지 하면은 에너지 전환이 복잡하지. 복잡하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뒤에서 이번 시험 범위긴 한데, 뭐 화력 발전이 있대. 화력 발전이 석탄석유를 태워서 발전기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석탄석유들은 무슨 에너지가 있어? 화학 에너지가 있죠. 그럼 석탄석유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지. 그러면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증기가 생기거든. 그 증기힘으로 발전기 터빈을 돌리니까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그 터빈 돌려서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최종적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라 그러면 그냥 화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는 이런 에너지 전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피커도 중간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 있겠죠. 응? 그렇게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서술형도 나올 수 있는데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거다. 뭐 에너지 절약하라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었잖아, 그지? 왜 절약해야 되느냐 그거죠. 아까 자동차를 했을까 선풍기라고 그럴까 선풍기. 선풍기에 전기를 꽂았어. 전기 에너지를 꽂아주면은 예를 들어서 100J의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선풍기의 목적은 뭐니? 선풍기의 그 팬을 돌리는. 네, 그 모터를 돌려야 되죠. 프로펠러를 돌려야 되지. 그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가 목적이야, 그렇지? 그런데 선풍기 돌아가다 보면 모터에서 열도 발생하고 뭐 소리도 발생하고 뭐 그렇지. 근데 열 에너지까지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70의 에너지가 선풍기 돌리는 데 쓰이고 열 에너지가 30이 쓰였대. 근데 이거 열 에너지는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우리가 모아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쓸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쓸모없는 에너지야. 쓸 수가 없는. 굳이 모아서 쓰려면 쓸 수는 있겠죠. 뭐 모터 근처에다가 이렇게 보온재를 설치해서 열이 나가지 못하게 해서 그 열을 어디 호스로 뽑아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서 뭐 또 뭐 발전기 돌리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 유용한 에너지는 얘밖에 없단 말이야. 즉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장치나 기계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유용한 에너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기도 하지만 필요 없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발생을 하죠. 그치? 얘는 잘 우리가 모아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이유는 에너지가 전환될수록 쓸모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대표적으로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꾸면 바꿀수록 쓸모없는 에너지가 자꾸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전체적인 총량은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자꾸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될수록 쓸모없는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에너지를 뭐 절약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책을 한번 볼까? 자, 에너지 해야 되는 이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만 에너지를 이제 사용할수록, 그러니까 사용한다라는 건 이제 다른 형태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그치? 사용할수록 다시 쓰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양이 어떻게 돼? 많아지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즉 유용한 에너지는 자꾸 어떻게 돼? 줄어든다. 그리고 뭐 지구온난화까지도 나왔는데 이 쓸모없는 열 에너지들이 뭐 지구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지구의 전체적인 기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지구온난화도 뭐 유발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아껴 써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쓸 때는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쓸모없이 나가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장치들이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뭔지 알지?
자동차에서 이제 연료 가지고 화학 에너지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여 갔을 때 버려지는 뭐 이런 열 에너지를 뭐 전기로 바꿔서 전기를 또 공급시켜서 엔진을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에너지 제로워스는 뭔지 아니? 단열 많이 해가지고 열 하우스 집인데 안에 온도 유지하는. 그치 안에 온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하우스 안에서 뭐 태양 전지도 설치해서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기로 쓴다거나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에너지를 다 뭐랄까 생산해서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 제로. 그 다음에 LED 전구. 너네 형광등이나 백열 전구보다 LED 전구가 이거 반도체 사용하는 거죠? 네. 우리가 1학기 때 신소재 할 때 배웠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LED 전구를 만드는데 얘가 어때?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보내줘도 강한 빛을 내보내죠. 거의 뭐 90%까지 뭐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선생님 지금 교실도 형광등이지만 LED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전기요금은 조금 나오겠죠. 적은 양의 에너지로 빛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밑에 기본 문제 있네요. 한번 풀어볼게요.